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 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서종갑 기자입니다. 저는 속보를 가져온 신한투자증권 이진성 이사입니다. 속보입니다. 기아, 가성비로 중국 BYD, 미국 테슬라 꺾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기차를 $10,000 밑으로 팔 수 있는 대형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 BYD밖에 없죠. 네, 최근에 나온 시걸은 이게 $9,656, 하나로 한 2,270만 원 정도로 낮게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덤핑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싸게 팔고 있죠. 국내에도 이제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수입이 된대죠. 이런 경쟁에서 기아가 EV3를 내놓고 EV5도 내놓고 새로운 이제 전기차 경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원년을 올해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주가가 이렇게 쭉 못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현대 기아 통틀어 보면은 현대는 162조 원, 기아는 99조 원. 매출을 냈고요. 현대는 영업이익률을 11%나 냈습니다. 자동차 피크아웃 논란을 넘어서서 기아가 새로운 상승을 도약하려고 전기차를 내놓고 배당 정책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2021년 11월에 $407를 찍은 다음에 지금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토막 나 있는 상태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악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이 되니까 실적 악화 우려가 일단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또 올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정책을 접을 수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이제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건데, 기아도 요즘 주가가 올랐던 걸 보면은 사실 전기차 경쟁력이 되게 높았던 측면도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금 BYD나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위축되는데 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들이 물량이 마구 공급이 되면서 테슬라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는 어떨까? 기아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중국 전기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그런데 기아가 지금의 승부처로 싸우고 싶어 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고요. 저가 버전 전기차를 올해 내놓고 EV5를 내놓고 미국에 진출을 합니다. 테슬라는 2027년이나 100만 대 이상을 양산할 수 있다는데, 기아는 올해 미국에다가 싼 저가의 3천만 원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IRA를 폐지한다 했을 때 그 타격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보조금 못 받았고요. 기아가 올해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못 받는다 했을 때 미국 차들도 같이 못 받는 상황이 되고요. GM이나 포드는 지금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 상태고요. 기아는 저렴한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는 굉장히 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정책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지금 저평가 상태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PBR 1배 미만의 업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아가 갖고 있는 이 PBR 1배라는 게 내연기관 부분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GM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포드도 잠정 생산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지금 기아는 라인업에 있어요. 그리고 싸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면 소비가 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저렴하고 질 좋은 자동차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 기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 보시면요, 양산차들의 여기 시가총액들을 다 합쳐 놓은 거랑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만 살아남을 거다, 승자 독식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아 자동차도 테슬라에 맞춰서 저희가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모셔널이나 포티두다 인수를 통해서 외연 확장 중이지만,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체감도는 낮습니다. 2023년 작년 연간 한국 총 수출액을 보시면 $6,327억 중에서
자동차가 709억 달러, 11%를 냈어요. 근데 15%를 차지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2위거든요. ROE도 지금 보시면은 2018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PBR은 그다지 오르지 못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기아가 기존에 전기차를 굉장히 잘 팔고 있었잖아요. 이제 가격이나 그리고 또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의 전기차 EV3를 내놓는다고 한다면서요. 멋있고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좀 가성비 있게 싸게 탈 수 있는 중소형 차 같은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필요했던 게 지금 이제 중소형 세그먼트죠. 모델 Y는 여전히 좀 크고 비싸고 그거보다 좀 낮은 EV3가 지금 이렇게 북미에서 이제 출시가 될 건데요, 올해. 미국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다. 비슷한 듯 다른 디자인. 네. 이게 팰리세이드랑 코나 같은 관계인 거죠? 현대차로 따지면.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패밀리 룩이 좀 적용이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EV9은 7천에서 8천만 원대 가격이죠. 네. 그런데 이걸 비싸서 솔직히 괜찮아 보이는데 기아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라이팅과 이 타이거 그린 로즈와 엠블럼까지 다 굉장히 모던하게 차근차근 변화를 해봤는데 그 변화된 것이 이번에 이제 EV 시리즈에 압축이 돼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아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가졌던 게 가성비였는데 네네. 그걸로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을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 기아차 말고는 대적할 상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비아디가 뭐 미국 못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튼 뭐 중국 업체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국 업체들은 또 우리나라 차보다 거의 뭐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내놓더라고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아도 BYD의 공세에 밀려가지고요. 네, 중국에서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EV5를 내놨는데 104대 팔았고요. 12월에는 347대밖에 안 팔렸어요. 중국 시장은 기아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저렴한 생산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기아는 결국 중국 내수에서 이제 판매가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들기는 계속 만드는데 그럼 그걸 이제 중국보다는 뭐 다른 데로 눈길을 좀 돌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대는 이제 수출 대수가 8.6만 대였는데 중국 공장에서 중국 내수 팔면 대는 이제 8만 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에 파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이나 25년이나 계속 중국의 판매 대수보다 수출이 더 늘어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2023년에 중국의 내수는 8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작년에. 근데 수출은 8만 6천 대가 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1.7만 대를 내수고 이제 수출은 17.2만 대.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인력과 공장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것도 싸게 조달할 수가 있죠. 해외에 저렴한 중국산 기아차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기아의 가이던스 보면 올해 EV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당연히 경쟁사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사실 EV 시차 효과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지금 물론 굉장히 이쁜 좋은 디자인의 양산된 좋은 퀄리티의 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신차 효과 불확실성이 크고 인도는 13% 증가할 거다, 미국이 5% 증가할 거다, 중국이 37% 증가할 거다. 시장 예상을 상당폭 상회하는 이제 성과를 전제로 가이던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의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흥행에 성공하려면 가성비를 챙겨야 한다, 그런 겁니다. 뭐 저도 워런 버핏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투자하면은 약간 해자가 있는 독과점 업체가 크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뭔가 돈을 많이 벌 만한 데를 해야 되는데 너무 AI라는 강력하게 좋은 투자처가 보이니까 선뜻 이게 언제 실적이 고꾸라질지 모를 기아로서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아마 단기로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자동차 업종은 원래 시클리컬한 업종이고요. 경기가 좋아질 때 매출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해서 확 올라가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근데 아까 걱정하시듯이 AI는 장기 성장할 것 같고 자동차는 이제 잠깐 올랐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계속 주가를 계속 올렸던 기업이 있는데 그게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주주 친환적인 정책을 펼쳐갖고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를 확보 많이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주로 LP라고 그러는데 은행이나 보험들, 장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려면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올해 강력한 정책을 예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 신차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EV 시리즈가 올해 전기차의 어려운 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가 기아의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아 속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아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판매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근데 이 산업이 속한 그 특성 자체가 약간 시클리컬, 경기를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약간 언제든 꺾어지면은 주가는 또 더 가팔리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월마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속보 종목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